안녕하세요. 주누비 산부인과 원장 심상덕입니다. 오늘은 먼저 번에 간단히 한번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피임 방법 중에서 자궁 내 장치, 소위 루프라고 알려진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에 실제 루프 모양은 제가 보여드렸고, 오늘은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궁의 모습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옆에서 본 자궁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내막 부분이고요. 왼쪽은 질쪽,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은 나팔관. 난소는 그림에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궁 안에 삽입하는 방법이라서 자궁 내 장치라고 부르는데요. 질에다 기구를 넣어서, 질경이라는 기구를 넣어서 루프를, 파란 색깔이 루프입니다. 보통 노바티나 카파티 이런 게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T자형으로 생겼습니다. 이런 루프를 질을 통해서 이제 가느다란 관 안으로 이 루프를 넣어서 이렇게 벌려져 있으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가느다란 대롱 같은 데다가 이 루프 장치를 넣고 그 대롱을 이제 자궁 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서 이렇게 정상 위치에 자리를 잡도록 하는 피임 방법입니다. 피임되는 기전은 자궁 안에 내막에 착상이 되지 않도록, 수정란이 착상이 되지 않도록 이 루프라고 하는 이물질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피임을 하도록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먼저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란이 착상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배란이 일어나기 전에 삽입만 하면 됩니다. 생리가 끝난 직후에 보통 삽입을 많이 하는데요. 왜냐하면 생리 중에는 염증 우려가 있어서 이런 산부인과적 조치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란이 되고 난 다음에는 착상이 자궁 안에 되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배란이 되기 전, 그래서 보통 생리가 끝나고 2, 3일 뒤에 배란이 시작되는 생리 시작일 14일 전에, 그래서 보통 6일째에서 11일, 12일째 전에 많이 삽입을 합니다. 생리 끝나고 며칠 뒤에 삽입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 루프는 나중에 뺄때를 대비해서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끈인데요. 이렇게 끈이 질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이 끈을 잡아 빼서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간혹 이 끈이 잘 안 보이거나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루프가 정상 위치에 있는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초음파는 보면은 루프가 초음파도 나타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루프는 장점이 한번 삽입하면은 5년씩 장기적으로 피임이 되는 장점이 있고, 약을 계속 먹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비용도 일반 루프의 경우에는 10만 원 안팎, 고급 루프라고 하는 미레나의 경우에도 3, 4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지만, 한번 껴서 짧게는 3년이고 길게는 5년 또는 8년까지 되는 것도 있는데요. 그런 기간을 생각하면 경제적인 방법의 피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이런 이물질을 끼는 방법이기 때문에 내막에 자꾸 영향을 주고 자극을 줘서 생리기간이 아닐 때 출혈이 나오거나 생리량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통이 심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드문 단점이기는 한데, 루프가 이게 자궁을 뚫고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복강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려가지고 나중에 골반염을 초래하거나 해서 이걸 복강경을 통해서 빼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루프를 삽입하고 직후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루프를 삽입하고 나서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정상 위치에 잘 자리를 잡았는지 초음파 검사로 확인을 꼭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자궁 안을 뚫고 들어가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정상 위치에 있지 않고 이렇게 입구 쪽으로 밀려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입구에 걸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걸치게 되면은 당연히 피임 효과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좁은 입구에 걸쳐 있기 때문에 허리나 배가 아픈 경향도 더 심한 편이고요. 루프가 가진 또 하나의 단점은 이렇게 자궁 안에 착상이 되는 걸 방해하다 보니까 이물질 때문에 이 수정란이 자궁 안에는 착상이 안 되고 자궁각이라거나, 이 자궁각이라고 해서 자궁과 난관이 만나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착상이 되거나 또는 그냥 난관에 머물러서 수정란이 여기서 자궁 외 임신이라고 하는 상태로 진행이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쥐를 통해 끈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쥐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서 내막염이나 난관염 또는 골반염을 초래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단점, 염증과 관련돼서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단점이 있긴 하지만 기혼 여성들의 경우에 출산을 한 분들에게는 뭐 가장 무난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뭐 미혼 여성들도 물론 낄 수는 있는데 자궁이 작은 상태고 출산을 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넣을 때도 상당히 불편하고요. 넣고 나서도 안 맞아서 빼야 되는 경우들이 기혼 여성들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을 한 경험이 없는 미혼 여성들의 경우에는 1차적인 피임 선택법은 루프기보다는 피임약이나 그 외 다른 방법을 임플란트 같은 걸 쓰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방법입니다. 루프가 잘 자리를 잡고 있는지는 주기적으로 이제 1년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끈이 나와 있기 때문에 끈의 길이를 보통 1cm에서 길게는 3cm까지 남겨두는데 이 끈의 길이가 적당한 수준으로 질환에서 보이는가 하는 걸 내진이라는 간단한 진찰을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고요. 초음파 검사를 어차피 하게 되니까 초음파를 해서 자궁 안에 정상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정기적인 관찰을 하고 임신을 원할 때는 언제든지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임신이 될 수 있는 걸 알려져 있습니다. 5년이 지나서 교체할 때가 되면 빼고 잠시 휴식 기간을 가졌다가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바로 즉시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루프의 작용 기전은 어떤 루프나 다 똑같고 모양은 먼저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다양한 모양의 루프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설명해 보여드린 루프는 이렇게 노바티라고 해서 제일 흔하게 많이 산부인과에서 쓰이는 루프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이런 카파티나 또 모양이 조금 삐쭉삐쭉하게 생겼는데 멀티로더라고 하는 것도 쓰이는데 요즘은 이런 건 많이 안 쓰이고요. 이렇게 T자형으로 생긴 구리선이 몸체에 감겨 있는 이런 루프가 제일 많이 쓰입니다. 미레나라고 하는 루프도 먼저 말씀 잠깐 드렸었죠. 이 구리선 대신에 이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쭉 분비가 되면서 내막도 안정시키고 피임 효과도 높여주는 그 호르몬 성분이 것이 여기 분비되도록 하느다란 여기 뭐 같은 뭐죠? 이게 뭐 같은 캡슐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 그런 미레나도 있는데 일반 루프에 비해서 비용이 한 서너 배 더 드는 점이 있습니다. 이걸 끼게 되면은 이 내막을 안정시키기 때문에 출혈과 관련된 부작용은 상당히 덜해서 어떤 여성들은 생리가 아예 없어지기도 하거나 생리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생리 때문에 불편해하시는 미혼 여성분들이 종종 이런 미레나 루프를 끼우기도 합니다. 립베스 루프 과거에 쓰이던 루프고 중국제 링은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당히 간단한 조작을 통해서 루프는 삽입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보통 내진에서 삽입해서 마치기까지 한 5분 이내로 끝나는 과정이고요. 뭐 따로 마취를 하거나 사전 처치를 해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질강 소독 정도는 해야 되겠죠. 삽입한 후에 염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따로 먹는 약이나 주사약, 항생제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삽입한 직후에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며칠간만 좀 뭐 수영장에 들어가거나 잠재를 하거나 하는 것만 좀 피하도록 권하고 있을 뿐이고요. 그래서 비교적 간단하고 저렴한 방법이면서 5년씩 되는 장기적인 기간 동안 피임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혼 여성들에게 1차적인 선택 방법이고 물론 자궁의 임신이나 골반염이 없는 병력이 없는 분들인 경우가 좋겠죠. 그리고 일부 미혼 여성에서도 출산한 적이 없는 미혼 여성에서도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법 루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상당히 물론 집에서 본인이 끼울 수는 없고 산부인과를 방문을 해가지고 끼우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궁내 장치 루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